네, 수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섹터 큰 폭으로 하락해서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종목 팔아야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갤럭시 하모니터리 1,500원에 10%인데요. 네. 제가 어저께 물을 탈까 하다가 혹시 트럼프가 안 되면 어떨까 싶어서 주저주저 하다가 네. 물탈 기회도 놓쳤어요. 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네. 제 매수가나 11,000원에 매수가까지 오면은 팔아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서 좀 위에 좀 수익을 보고 나오고 팔아야 될지 그거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세요. 그 부분 일단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민 대표님의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시간을 거래에서는 또 4%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중립을 들었던 이유는 네. 정말 내일 그리고 또는 이제 모레 해서 정말 트럼프가 이제 확정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더 갈 수 있거든요. 전 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지금 섹터예요. 비트코인, 암호화폐 코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그리고 지금 지니가 자체가 일단은 이제 1,500원이시죠? 1,500원이시면 근데 10%라서 사실 비중이 많으셨으면은 이제 일부 덜고 일부 좀 들고 가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고 트럼프가 확정이 된다면 세론 형성 잠깐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차트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제 여기 한 번 저항 받았고 두 번 저항 받았고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4 고점을 이제 친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가장 강한 저항대 매물대가 이제 저항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네 번대를 쳤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매물대 가장 강한 저항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지금 시장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새로운 현상이 나와서 조금 이제 미끄러질 수 있어요. 왜? 10,000원대가 지금 가장 강해요. 힘이 굉장히 세서 이 10,000원을 돌파하기만 한다면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쭉쭉 그 시세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0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만약에 좀 빠진다? 이러면은 한 5%에서 이제 많으면 한 10% 정도만 조금 더 담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립을 잡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가느냐, 조금 이제 주춤하다가 가느냐, 요 차이라서 조금 주춤하고 가면은 지금 이제 추매할 수 있는 시기가 한 번 더 기회가 올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냅두세요. 지금 만약에 사실 힘이 좋다면 암호화폐 관련주에 이제 수급이 조금 몰릴 수만 있다면 여기서 공격적으로 추매를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그 평단가에서 공격적으로 한 번 더 추매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매물대를 말씀드릴게요. 다음 매물대는 이 부분이에요. 12,300원 부근. 이 12,300원 부근까지 12,000원까지도 괜찮거든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좀 길게 박스를 쳤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긴 시간 동안 여기서 완전히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주가가 한 구간에 횡보를 길게 하면요. 힘을 응축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요. 특히 빠질 때 만약에 하방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면은 굉장히 쫙쫙쫙 급락세를 보일 수 있을 만큼 이제 횡보에 좀 힘을 응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10,000원대를 돌파 안착만 해준다면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꼭대기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죠. 어깨에서 매도해야 되니까 12,000 부근을 목표가로 잡고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퍼스트쌤 네. 26만 원에 30%입니다. 26만 원에 30%요? 네, 자꾸 오늘
급락해서 좀 깜짝 저거 놀라셨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네. 낮춰놓은 가격이거든요. 네. 그런데 자꾸 낮추면 지는 더 내려가 버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네네 여쭙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급락했는데 두 분께 네. 일단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감사합니다.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계속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이 30%까지 되셨는데 네.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뜻인 걸까요, 대표님? 일단 이제 제가 시청자님도 그렇고 네. 투자자분들께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게 주도 섹터가 되고 나서 그다음 뒷파동에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물론 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가치주로 완전히 그 업황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이 가치주가 될 정도로 장기화된 모멘텀의 산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하이브리드 산업이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추후에 다시 이제 화랑기를 찾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단계를 거치고 나서까지 본다면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도는 하지 않더라도 추세적으로 이제 하방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은 손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0만 원 가격대, 네, 여기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무너지게 되면 저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배터리나 이런 쪽에서도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지금 최근에 가장 부각이 되고 있고 그나마 추세를 들어올린 게 LG엔솔이에요. 그래서 LG엔솔이 살아나야 이제 다른 종목들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차 전지를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LG엔솔 같은 종목이 좀 더 유리한 포지션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만 원 가격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탈하지 않으면 이 일봉상 200일선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5만 원이 1차적으로 좀 저항 맞는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5만 원 가격대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좀 물량을 덜어내시고 25만 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위로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상승이 크게 나왔던 종목들 좀 뒤늦게 들어가지 말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가격 전략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상장주 더본코리아 더본 코리아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8,000원에 10%. 48,000원에 10%요. 예. 오늘 오전장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아까 저는 한 40% 들어갔는데 30%는 예, 매매하고 10%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럼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남은 물량 예.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민프롬 대표님의 중립 의견 들어볼게요. 그래도 더본코리아 좀 다행인 게 좀 급등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장 막판에 또 다시 올렸어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할까요? 근데 일단 네. 수익 실현을 하고 10%만 남기신 거는 정말 박수 쳐드리고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예. 네. 매매는 이렇게 해야죠. 예,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이게 제가 중립을 일단은 오늘은 사실 중립을 제가 많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 상황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어지러울 거라서 그래서 제가 중립을 든 거거든요. 사실 더본코리아는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연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구석이 많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시장이 지금 이제 미국의 권력이 바뀌면서 과연 이 종목한테도 좀 시장이 주목을 할까라는 의문이 약간 남아 있어서 제가 중립을 들은 거거든요. 특히나 IPO 같이 이렇게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요. 어디로 튈지를 누구도 예상을 못 해요. 사실 이제 처음에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은 IPO를 하고 초반에는 조금 오르나 싶지만 이제 조금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크게 욕심을 이제 안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지와 저항선이 없으니까 이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딜 가더라도 신고가고 어딜 가더라도 신저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번 깨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신규 달성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를 남겨주신 거는 너무 잘하셨고 내일 상황이나 사실 이번 주까지는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 4만 원대 이제 4만 6천 원에서 시작을 했죠. 4만 6천 원 부근에서 시작했는데 요거 이제 시가 오늘의 시가를 조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냥 과감하게 다른 종목으로 체인지하는 게 이제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간다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죠. 그리고 떨어진다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선택은 시가를 지켜준다는 4만 6천 원 부근을 지켜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 보유하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을 46,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엠노고요. 네. 비중이 6%고, 매수가가 59,000원이요. 아, 59,000원이시면 혹시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근데 오늘 네. 그 12%인데 오늘 절반을 59,000원에 팔고요. 6%가 남았어요. 네. 아,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잘하신 것 같은데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나머지 6%를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의견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그냥 보내주시고 나머지 6%만 가지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이 팔런티아가 상승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 AI 소프트웨어 기업도 상승했는데 엠로의 상승 탄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절반 정도 물량 매도하신 거는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와도 좀 비슷한 양상이에요. 과거에 이제 AI발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올라갔고 사실 이제 지금 엠로 같은 경우에 가치주 성격의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파동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뒷파동을 노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량을 많이 가져가는 건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매도 전략은 너무 잘 하신 것 같고 긍정 이유를 이제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이 매물대를 봤을 때 지지라인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과거에 이제 지지 받쳐주던 구간이 여긴데 대략 이제 5만 원 초반 가격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탈하면서 무너졌다가 저항을 이제 한두 차례 정도 맞아주고 돌파가 나온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당분간 이제 추세를 들어올릴 수도 있고 일봉상으로 자세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저점을 들어올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매물대 돌파하고 저는 저점을 밀어 올리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러한 양상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절반 물량은 일봉상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 급등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45,000원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 남은 물량도 모두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구간까지는 1차적으로 저항대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혹은 추세의 상황을 보시면서 그 위로까지도 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시 한번 또 AI 바람이 좀 불어오고 있습니다. AMD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이제 AI 수요가 넘쳐나고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 또 이번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시면서 이 이후의 추매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일단 지양하자.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에 수익 보고 나오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2543번님께서 화성 밸브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3,500원에 20%인데요. 떨어지다가 오르긴 하는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대왕고래 관련주들 월요일 시장에 급등을 했었는데 다시 또 지금
횡보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화성밸브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횡보면 다행이죠, 사실. 아. 네, 사실 이게 근데 화성밸브가 지금 시총이 1,000억짜리예요. 네. 거기다가 지금 수급을 보면은 기관은 아예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대왕고래 그냥 테마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 하나 이 정도 수급은 뭐 그러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외인의 수급이 그나마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연속적인 이슈가 계속 등장할 거 알고 있죠. 다만 지금 더 빅 이벤트가 많으니까 많이 못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큰 이벤트가 없었다고 한다면 요거 금방 나올 수 있는 지금 자리거든요. 가격대도 그렇고 이슈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금만 시장도 받쳐주고 한다면 전고점이 15,400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지금 종목이거든요. 테마주도 갈 땐 가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시총이 작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 많이 실기는 조금 좀 어려운 종목인데 지금 다만 지금 질문하신 게 이제 추매를 해도 되냐 이런 거를 물어보셔서 제가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한 번의 상승 파동 이후에 이렇게 좀 빠지긴 했는데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받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입니다. 엉뚱한 데서 지지받으면 이거 들어도 되나? 라고 미심쩍을 수 있는데 지금 제대로 된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이 검은색 선이 이제 121편 장기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적절한 추매 시점은 여기예요. 이 검은색 부분, 10,000원 부분인데 지금 놓쳐서 지금 추매해도 되나요? 지금 추매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추매를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손절 원칙을 정하셔야 돼요. 지금 추매를 하게 되면 지금 한 종목에 지금 40% 거기다 시총 1,000억짜리에 40%를 태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고 있다가 보면은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하게 빠졌다가 다시 갈 수 있어요. 이 10,000원 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다시 5,000원대로 원상복귀할 수도 있거든요. 대왕고래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이라서 언제든지 다시 제 가격으로 내려갈 수 있다. 다만 지금 이제 내년 초반에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이제 기간까지 정한 이벤트가 있어서 지금 들어가도 된다. 추매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 11,000원 부분에서 추매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목표가를 어떻게 되냐면 평단가에서 평단가 추매를 하게 되면 평단가가 수정되겠죠? 평단가에서 절반 매도하세요. 그래서 20%만 들고 전고점까지 잡고 목표가를 그렇게 잡고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추매를 했는데 빠진다라고 하면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왜? 비중이 높으니까. 그래서 10,000원 선을 이제 손절가로 잡으시고 10,000원 선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평단가에서 꼭 추매한 부분 덜어내시고 홀딩하세요. 그래야지 이거 홀딩할 수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라고 했지만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5월이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변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대왕고래와 상관없이 시장이 흔들리거나 뭐 다른 이슈 때문에 빠질 수 있으니까 꼭 평단가에서 추매를 하신다면 평단가에서 덜어내시고 홀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말씀드려봤습니다. 10,000원 지지선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홍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현대차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매수가가 26만 2천 원에 20%입니다.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이창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트럼프가 승리 선언을 했다고 하네요. 47대 대통령에 당선돼서 영광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진짜 현대차의 이 관세 폭탄을 매길지가 또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저는 관세를 우리가 지금 많이 공포감을 과하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대차를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산다? 이런 포지션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유를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되던 뭐 트럼프가 당선됐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금리 인하 기조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 금리 인하 기조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은 경기가 결국 호경기가 될 때까지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는 것이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결국 불경기라는 건 언젠가는 종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거나 부러졌다 가든 아니면 스무스하게 가든 결국 혹경기가 온다는 건데 경기 민감 업종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불경기이다 보니 미대선 이슈도 정말 컸고 불안 심리가 계속 과하게 있었죠. 그 이후에는 이제 저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또 불안한 심리로 환율이 굉장히 크게 급등했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이렇게 환율이 치솟고 있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수출 기업들이 살아남기가 쉽습니다. 사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를 벌어오는 이런 수출 기업들은 강세를 띌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저는 여기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주봉상 120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적으로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상 121선에 딱 뽀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위험할 수는 있겠는데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라면 좀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추가 매수 전략을 구사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추후에 이제 신고가 근처 나오는 구간이 있죠. 매수하신 부분 26만 원. 여기 돌파가 나오면 오히려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히 저는 홀딩을 하시는 게 맞겠고 혹시라도 이제 주봉상으로 120선 이탈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비중만 조금 줄였다가 나중에 재진입 할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지지선 꼭 확인해 보시면서 현대차 대응 전략 자세하게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ISC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93,000원이고요. 네. 30%요. 30%에 9만 원대에 들어가셨고요. 네, 어떤 네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올해 초에 샀는데 너무 많이 내리고 요즘에 또 어제 오늘 네. 계속 내려가지고요.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뭐 전보다 전 기대만큼 안 나왔다고 해서 그런 건지 네. 트럼프 된 거랑 또 연관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하락의 원인은 또 자세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네. 네, 일단 두 분께 의견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일중립이 나왔습니다. 민프롬 대표님 이번에도 중립 의견 주셨는데 ISC는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너무 지금 많이 빠졌어요.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이게 일단 네. 손절은 못해요. 손실폭이 지금 너무 커가지고 요거를 지금 매도하는 매도 시점은 이미 놓쳤고 손절 타이밍도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중립으로 잡은 거예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중립으로 잡았는데 일단 처음에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이 반도체 관련주는 경기 민감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힘들면 이런 기술주들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일단 삼성전자가 약하다는 건 우리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기조가 이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힘이 약하다를 알고 있는데 왜 이 이틀째 지금 두 거래일 동안 이렇게 급락세를 보였냐. 성적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괜찮아요. 다만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딱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닙니다. 그냥 기대에 못 미쳤다. 그 시청자님이 알고 계신 거 맞아요. 기대에 못 미쳤다고 이렇게 빠진다고 기대에 못 미쳤다고 증권사가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냈어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서 지금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지금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클이 다시 되돌아오려면 한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리는데 이 AI 때문에 반도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다 트럼프가 집권을 했다고 해서 반도체가 살아날까요는 조금 맞지 않는 질문인 것 같고요.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이 반도체주도 살아날 수 있는 무언가 소스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AI 때문에 반도체주가 같이 부흥을 할 수 있는 이제 요소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일단 하락 추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데드캣 바운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추세 전환이 아니라 이 긴 검정색 굵은 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시 전 저점을 향해서 4만 원대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티실 수 있으시면 추미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이거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돈 잘 버는 회사고요. 현금의 보유량도 많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올라올 거예요. 다만 한 사이클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하락의 이유 자세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SC 돌아서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메시지 샵 2034로 연락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대선 결과로 요동치는 하루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확실해진 가운데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입니다. 4355님, 현대 에버다임 8,790원 4%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트럼프 기사 보고 들어갔는데 시외라도 빼는 게 좋은지 더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시간후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빼는 게 좋을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이류기사님, ABL바이오 38,200원 20%. 트럼프가 확정된다면 제약바이오주가 빠질지 걱정인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금리 민감주인 제약바이오가 더 빠지게 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유튜브 댓글입니다. 세이브데이터님, 에코프로머티 11만 9천원 4%. 손절을 하고 다시 볼지 추매를 할지 고민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창대 대표님과 함께 현대 에버다임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 당선이 이제 확실시 되면서 이 현대 에버다임 이제 재건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런 종목들은 결국 이제 테마로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비중 자체는 적게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중 뭐 적절하신 것 같고요. 결국 저는 이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추후에 1,500원 가격대 위로까지 이제 돌파 나오는 걸 보시는 게 좋은데, 과거 이제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저항을 맞을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이제 돌파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물량은 이제 매도를 하고 잔량으로 이제 추가 급등을 노리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테마가 아니고 나는 추후에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이 미국이나 해외에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 지금은 실적이 좋지 않지만 현대그룹주의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포,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 대장인 두산바켓, 이 정도 종목들을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ABL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리가켄바이오를 보시는 분들이 부대장주 정도로 보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탄력성은 리가켄바이오가 훨씬 좋죠. 그리고 이제 수익성도 아마 그쪽에서 크게 나올 겁니다. 다만 이제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이 적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27년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익 개파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그전에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돌파가 나오고 나서 지지를 받쳐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35,000원 제가 선을 그어드렸는데 과거에 이제 저항 맞았던 가격대입니다. 여기를 이제 지지 받쳐주려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35,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ABL바이오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027년도까지 35,000원 바닥 구간을 유지해주면서 지금 플랫폼 3대장이다, 5대장이다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말이 많은데 꼭 빠지지 않는 게 이제 알테오젠이랑 리가캠, ABL바이오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금리나 국면에서 제약바이오가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본다면, 역사적으로도 금리나 이후에는 제약바이오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ABL바이오까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오히려 저는 뭐 신규 진입도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도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까지 계속 노려보시고 주봉상 35,000원이 깨지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이제 뒷파동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나마 이제 하방 지지를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면 타이트하게 잡고 10만 원 이탈하면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보실 생각이 있다 하시면 손절가를 75,000원으로 아래까지 좀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만 원 부근까지 노려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주항공이나 2차 전지 관련주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